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사실 이 33만 원을 찍었을 때 다들 50만 전자 간다고 환호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엄청나게 하락해서 현재 30만 원의 가격대도 깨졌죠. 자,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절대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바다 건너 미국과 이 환율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이게 외국인 매도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시경제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삼성전자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큰 그림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흔드는 핵심 자체가 여러분들 환율입니다. 5월 25일에 한국 원화는 달러당 1,520원까지 하락한 게 보일 겁니다. 지속적인 자본 유출, 강한 미국 달러가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랐나?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이에요. 외국인은 최근 7거래일 동안요. 총 32조 원의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원인이 되어서 외국인 매도는 환율 상승으로 이뤄지고 추가 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죠. 자, 원화는 글로벌 AI 주도의 반도체 랠리가 한국 자산에 대한 이 수요 자체를요, 증가를 시키면서 5월 22일에 보면 1,520원에 근접한 최약세 수준을 기록한 뒤에 지금은 하락하여서 약 1,500원으로 기술주 강세가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수출 관련 자산에 대한 심리를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격이 올라가 주니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환율이 1,500원으로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에 주는 영향의 핵심인데, 자, 지금 환율과 삼성전자는 이제 서로 떠받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요, 외국인은 당연히 삼성전자 한국 주식을 사러 오게 되고, 이거는 환율의 안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떠나게 되고요. 환율은 다시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관계는 사실 양방향이에요. 좋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순환이지만 삼성전자가 한번 크게 빠지면 환율 자체는 급등하게 되고요. 외국인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빠지는 날에는요, 환율이 1,510원을 넘어가는지 이것도 꼭 같이 봐줘야 됩니다. 환율이 같이 튀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가속될 수 있다라는 경고 신호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젯밤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을 따라가니까요. 자, 27일에 뉴욕 증시 다우의 경우에는 0.36%, S&P 500은 0.02%, 나스닥은 0.07% 올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지만 반도체주 차익 매물 출회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수가 올랐는데요, 반도체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약세였어요. 미국에서 반도체 차익 실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신호인 거죠. 자, 그게 아침에 그대로 재현이 됐는데요. 자, 28일 코스피는 미국 증시 신고가에도 반도체주 차익 실현 매물과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요, 아무래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오전 9시 10분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1조 3,838억 원, 기관은 499억 원을 순매도, 개인은 1조 4,010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움증권 한지영연구원의 오늘 아침 분석이 좀 정확한데요. 유가 5% 급락, 미국 증시의 장중 반등 효과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약세, 국내 반도체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중첩되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된 채 업종 순환행 장세를 보일 전망,
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요. 오늘 약세는 삼성전자 고유의 악재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차익 실현이 한국 반도체 동반 조정이라는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조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오늘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세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11% 급등, 현대모비스, 삼성 SDI가 5%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2차전지, 자동차로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일시적이라고 하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본격적인 반도체에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이 자금의 이동이라면 삼성전자 단기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며칠 이어지는 건진 꼭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오늘이었다면 이제 좀 앞으로를 볼게요. 자, 월가에서 6월에 경고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요, 6월 초가 일부 차익 실현에 적합한 시점이라면서 잠재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촉매 요인들을 경고했는데요. 여기에는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극단적인 정치는 월가의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물가 부담과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는 지지층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밝혔다고 하죠.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흐름이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이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에 직면한 정치적 방향 전환이 2027년에 반도체와 원자재에서 소비재 섹터로의 대규모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반대로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5월 실적 발표 당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데이터 센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AI 수익성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AI 수요가 살아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겠죠. 여기에 만약 6월에 여러분들 FOMC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시장은 여러분들 사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환율 상승, 미국 매도 경고라는 악재와 AI 수요에 대한 확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라는 호재가 정면 충돌하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자, 조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6월은 분명히 변동성이 높은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매도는 더 거세질 수 있고요. 반대로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사실 모르는 구간에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큰 금액을 넣지 않고 분할로 대응하는 게 무조건 6월은 정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삼성전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거시가 흔들려도 삼성전자를 떠받치는 강력한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아까 환율 1,500원이 외국인 매도를 부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수출 기업한테는 고환율 자체가 실적 보약입니다. 국영 싱크테크는요, 강력한 반도체 수출과 AI 관련 투자를 이유로 2026년 한국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첫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51.4%가 증가했고요.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8% 증가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15에서 25%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자금 통로도 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ETF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심 자체가 개선이 됐고요. 이로써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추가적인 해외 자본 유입이 지원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 ETF 상장에 외국인 자금이 미리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삼전한익 2배 베팅 ETF 시장에 참전하면서 외국인 자금을요 3,290억 원을 선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주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거시경제는 단기적으로 이 삼전 자체를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AI 수요 자체도 살아나고 있고 외국인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통로까지 열렸다는 점에서 큰 흐름은 여전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편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달 조심해야 할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추경 매수입니다. 환율이 9년 만에 최저에서 출렁이고 6월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거시가 불안할 때는요, 한 번에 살 필요 없이 분할로 차분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으로 넘어와서 어찌됐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아직 펀더멘탈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자리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의 종가가요, 여러분들 30만 원을 지키고 마감을 해준다면 삼성전자 충분히 30만 원 가격대에서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을 지키고 마감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매수 추천 자리는 24에서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30만 원을 회복 못하면 내일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지금 시장은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한 마감했을 때 외국인 현물이 매도 전환이 돼서 매도 전환이 명확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다시 매수인지를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외국인 선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 매도가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게 장 마감했을 때 과연 더 커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둘 중 하나라도 빨간불이 된다면 조금 안심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파란색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락을 어느 정도는 잡아두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같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종목 바로 3S입니다. 실제로 어제 문자 보내드렸던 3S 1,500원의 매수 1,850원의 매도를 추천드렸고요.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23%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구독이라고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구독자분들인지 댓글과 대조한 후에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 발송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